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재성이 강한 사주를 가지고요.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많다고 하면 보통 부자가 아닌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재성이 많고 그 재성이 일간하고 연결이 잘 돼 있는 그런 구조라면 분명 돈을 잘 버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하고 어떤 형태로 재성이 연결되어야지 그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성이 사주에 많다는 건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도 강한 그런 모습이 되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사주의 경우는요, 재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오화가 일간하고 정임합을 해서 일간에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두 번째 사주는 일간에게 이 많은 목이 인성을 통해서 일간에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문제가 이분의 경우는 모든 재성의 기운이 겁재가 갖고 있는 사화를 통해서 신금에게 가버리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뭔가 쟁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요. 운에 따라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재성이 굉장히 강하죠. 첫 번째 사주는요, 이모일주인데 재성이 병화, 오화, 오화, 병화로 재성이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주는 경금일주신데요. 을목, 묘목, 임목, 임목. 이분도 재성이 4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구조에 따라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재다 신약이에요. 거기다가 또 식신까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죠. 사주 구조는 식신을 가지고 식신생재하는 그런 구조예요. 두 번째 사주는요, 이 무토라는 땅에다가 많은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제극인의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주는 자신의 식신이라는 활동성을 가지고 활동성을 통해서 재성이라는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두 번째 분은 인성이라는 허가죠. 허가를 받아서 이 재성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주의 경우는요, 식신생재를 하는데요. 보통 식신생재의 구조는 사업을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이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운에서 해자축으로 오긴 했지만 원국 구조 자체가 오중의 기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중의 기토라는 정관인 단체에서 일하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인오로 식상생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그 방식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월급을 받는 그런 의미로 썼고요. 일단 이분은 42세부터 신유 그리고 52세의 경신 이렇게 인성운으로 흘러요. 원국에는 인성이 없는데 대운에서 이제 인성으로 흐르면 이 화기인 재성을 인성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국에 있는 경우하고요. 대운에서 온 경우는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국에 만약에 시에 인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건 문서고요. 문서는 땅 문서, 집 문서, 예금 증서, 증권 등을 의미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모아두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일시에 재성이 강해요. 그리고 대운도 인성이 시주의 시기, 일시의 시기에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일을 하는 형태도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사주는 원국에 있는 형태로 살아가긴 하지만요. 대운의 형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는요, 제극인 구조예요. 그런데 인중의 병화 그리고 사중의 병화, 이렇게 지지에 관이 있기 때문에 관인으로 재성을 당겨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사오미로 대운이 흐르면 재생관 관인의 구조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제극인은 일을 할 때 허가를 받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제극인으로 돈을 번다고 한다면 일을 하는데 허가받는 게 보통 자영업을 의미해요. 구조에 따라서는 자신이 일하는 걸 특화시키는 특허의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요. 이분의 경우는 자영업의 그런 의미가 강하겠죠. 그런데 대운에서 사오미로 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관이라는 단체나 기업하고 연결해서 허가를 받는, 그래서 프랜차이즈 형태의 경제활동의 의미가 됩니다. 그럼 두 분 사주를 가지고 조후와 삶의 형태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에서 일간의 환경인 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인월생이세요. 인월은 임목 뿌리를 먼저 수기를 이용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통해서 나무를 위로 쭉쭉 키운다 한다면 좋은 그런 계절이 되죠. 첫 번째 사주는 병화가 드러나 있고요. 화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럼 일단 이 나무를 수기로 키워야 하는데 연월에는 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운에서 해자축으로 수운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을 당시보다 자라면서 환경은 그래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원국 자체는 임수가 혼자서 이 많은 나무를 키우는, 그리고 많은 화기에 의해서 증발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간의 에너지가 모두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심하게 일간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운이 해자축으로 흘러서 일간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좋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 사주는 인월인데요. 수기도 없고 연월에 화기도 없어요. 다만 시지에 사화, 화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대운도 비겁 그리고 지지로는 재성운, 관성운으로 흘러요. 그래서 수기가 운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임목을 키울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은 그다지 좋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겠죠.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건 나무의 가치가 높지 않은,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그 방식에도 이 재성의 의미가, 가치가 높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수기는 일간에게 이 경금일주이기 때문에 수기는 식상이죠. 그러면 식상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일간의 활동성이나 추진력이 부족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천간으로 또 무토 편인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수기가 천간으로 온다고 한다면 약간 도식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기는 지지로 와서 목을 키우고요. 천간으로는 화기가 와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관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업의 물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병화 그리고 임수가 있고요. 지지로는 임목, 오화가 있어요. 병화와 임수는 영역,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의미로 해외와 관련된 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임목하고 오화 역시 역마의 의미가 강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온 수기는 유통이나 무역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모 기업에서 해외 영업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제극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방식이 인성이라는 허가를 받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대운에서 사오미로 흐르기 때문에 관인 단체, 기업하고 연결해서
관인으로 이 재성을 득하는 그런 방식을 대기업 프랜차이즈로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재성이 강하긴 하지만 일간이 지지로 근이 없어요. 그러면 뭐 자아가 강하거나 주체적으로 추진력이 강하다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죠. 자신이 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지로 식상이 드러나서 추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관성인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일지 오중의 기토, 시지 오중의 기토로 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월지의 인중의 병화, 일지의 인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 이렇게 있고요. 두 분 모두 일지궁이 오화, 오화, 병화, 병화로 혼잡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분은 임목, 임목, 묘목, 을목으로 혼잡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의미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첫 번째 사주는 임술대운의 술토로 관이 오니까요. 임술대운에 결혼을 하셨고요. 두 번째 분은 신사대운의 사화로 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사대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인성이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신유대운이 오면 천간에는 병신합으로 잡아주지만 지지에서는 오화이에서 뜨거워진 유금이 임목을 향해서 임목을 자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인성운이라는 건요, 관성의 식상운이죠. 관성의 식상과 일간의 식상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고 금극목으로 인연을 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유대운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극목으로 인연을 끊는 그 모습이 기존에 활동하던 터전을 떠나서요, 멀리 이사를 가는 그런 형태로 드러났어요. 신유라는 글자 자체가 홀로 뚝 떨어져서 고독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갑인이라는 인연을 끊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일단 42세 신유대운이 오면요, 원국에 있는 재성이 움직여요. 원국에는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인성이 드러나면서 재성이라는 자신이 하는 일에 인성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로 국가 자격증을 공부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국에 인성이 없기 때문에 운에서 올 때 그러한 기운이 동하는 그런 모습으로요. 원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쓰임이 달라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사주는요, 신사대운에 재생관으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원국의 이 구조만 보면 목생화로 사화로 모든 기운이 모이는 그런 구조예요. 신금겁재가 또 사화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겁재와 함께 이 목인 재성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이 되고요. 사화로 기운이 모이기 때문에 쟁재의 기운이 발동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원국의 사주에 비겁과 함께 있기 때문에요. 경쟁심도 강하고 그리고 질투심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모대운이 오면요, 자신의 없던 식신이 운에서 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식신으로 이 많은 재성을 키우고 싶은, 식신 생재하고 싶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갑자기 막 벌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오화하고 함께 왔어요. 인내심이 부족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운에 따라서는 돈을 좀 벌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돈이 묶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금겁재하고는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운에 따라서는 투기의 속성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돈을 날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국에 인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로 편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모대운이 오면은 오화라는 정관이 운에서 함께 옵니다. 오화는 해묘미 삼합을 하기 때문에 육해의 기운이에요. 육해운에는 보통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하는 종교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요. 또 구조에 따라서는 남녀 간의 애정사가 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의 경우는 일을 하면서 만나는 남자하고 애정사가 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분 모두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다만 재성이 강하기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자신이 가진 기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욕심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은 재성이 강한 사주를 가지고 사주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